뿌뿌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기차역을 치포치포 뿌뿌역이라고 불렀어요. 치포치포 뿌뿌역에는 커다란 기차 시각표가 붙어 있었어요. 시각표에는 각 기차의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간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죠. 아침마다 역장님은 멋진 모자를 쓰고 언제나처럼 기차 시각표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8시 30분 노란 기차 출발. 9시 무지개 기차 출발. 9시 30분 물방울 기차 출발. 역장님은 기차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다른 역에서 출발한 기차들이 치포치포 뿌뿌역에 도착할 때에도 역장님은 역에 서서 기차들을 맞이했어요. 오후 3시 파란 기차 도착. 반가워요. 4시 15분 꽃무늬 기차 도착. 반가워요. 5시 20분 구름 기차 도착. 반가워요. 기차들은 뿌뿌 소리를 내며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시각표에 맞춰 제 시간에 떠나고 도착하는 기차들을 보는 것은 역장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역장님을 속삭이는 기차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말썽꾸러기 빨간 기차였어요. 빨간 기차는 오늘 아침도 늦잠을 자서 출발 시각에 늦었어요. 역장님이 빨간 기차를 야단쳤어요. 빨간 기차야, 또 늦었구나. 시각표를 봐. 너는 9시에 치포치포 뿌뿌역을 떠났어야 해. 그런데 5분이나 늦게 출발하다니. 하지만 빨간 기차는 역장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까지도 5분쯤 늦으면 어떻다고 그러시지? 시각표가 다 뭐람? 빨간 기차는 일부러 천천히 달렸어요. 반대편 기찻길에서 마주오는 기차들이 말했어요. 빨간 기차야, 꽃마을역에서 손님들이 모두들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어서 가봐. 빨간 기차야. 푸른 숲역에서 우체부 아저씨들이 소포를 실을 기차가 오지 않아서 난리야. 어서 가봐. 하지만 말썽꾸러기 빨간 기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빨간 기차에겐 아무것도 급할 게 없었으니까요. 산들바람이 빨간 기차의 코끝에서 살랑거렸어요. 빨간 기차는 졸음이 왔어요. 잠깐 쉬었다 가볼까? 빨간 기차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손님들도 무거운 소포를 들고 있을 우체부 아저씨들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깟 시각표가 무슨 소양이람? 조금 늦는 것쯤 아무것도 아닌걸. 빨간 기차는 한적한 기찻길에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새 날이 저물어 주위는 깜깜했어요. 잠들어 있던 빨간 기차는 눈을 떴어요. 지금이 몇 시지? 잠이 덜 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빨간 기차는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손님, 소포! 빨간 기차는 정신없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꽃마을역에 도착했지만 역은 텅 비어 있었어요. 푸른숲 역에서도 우체부 아저씨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였어요. 빨간 기차는 울상을 지었어요. 큰일 났네. 이를 어쩌면 좋담. 역장님한테 단단히 혼이 날 텐데. 빨간 기차는 도저히 치포치포 뿌뿌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진작에 역장님 말씀대로 제 시각에 출발할걸. 빨간 기차는 후회하면서 기찻길을 달렸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기차역이 나왔어요. 희미한 달빛이 기차역을 비추고 있었어요. 기차역에는 조그만 글씨로 산마을역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기찻길은 거기서 끝이 나 있었어요. 빨간 기차는 어느새 마지막 역에 와 있었어요. 내가 제법 멀리 왔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지? 빨간 기차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때 역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토끼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얘, 왜 울고 있는 거니? 꽃을 사러 가신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질 않아. 꽃마을역에서 빨간 기차를 타고 11시에 출발한다고 하셨는데. 빨간 기차의 머릿속에 치포치포 뽀뿌역에 붙어있던 시각표가 다시 떠올랐어요. 빨간 기차 오전 11시 정각 꽃마을역. 빨간 기차는 생각했어요. 내가 시각표에 맞춰 제 시각에 출발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빨간 기차는 토끼에게 말했어요. 어서 타. 네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토끼는 빨간 기차에 올라탔어요. 빨간 기차는 기찻길 끝으로 가서 반대쪽 기찻길로 올라섰어요. 빨간 기차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어두운 밤이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빨간 기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렸지만 꽃마을역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때 갑자기 기관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빨간 기차는 멈춰섰어요. 너무 빨리 달리다가 그만 고장난 거예요. 빨간 기차는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왜 안 가는 거야? 토끼가 물었어요. 잠시 쉬는 거야. 조금만 있으면 꽃마을역에 도착할 거야. 빨간 기차는 토끼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밤은 점점 깊어갔어요. 빨간 기차는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빨간 기차야! 빨간 기차야! 어디 있니? 역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여기 있어요. 빨간 기차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치포치포 반가운 소리가 밝은 불빛과 함께 빨간 기차에게 다가왔어요. 역장님은 두 기차를 연결해 무사히 꽃마을역에 도착했어요. 엄마 토끼를 만난 작은 토끼는 너무나 기뻤어요. 오늘은 치포치포 뿌뿌역 옆에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역장님이 토끼 엄마에게 말했어요. 토끼 엄마는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빨간 기차가 산마을역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역장님은 빨간 기차에게 눈을 찡긋 하셨어요. 그럼요. 기차 시각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요. 빨간 기차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꼬마 경찰관 현이. 야, 너 정말 혼나볼래? 지훈이잖아. 으이그,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럴게. 진작 그럴 것이지. 아니, 저 녀석들이? 야!
쟤는 또 뭐냐? 뭐이봐! 같이 가! 지훈아. 현이는 짝 지훈이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속상하고 안타까웠어요. 쓸쓸하게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향하던 현이는 멀찌감치 햇빛에 반짝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저게 뭐지? 배지 같은데? 배지 같아 보이는 쇠붙이를 요리조리 살피던 현이는 슬쩍 가슴에 달아보았어요. 그러자 현이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현이는 얼른 옆 가게의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경찰관이잖아! 내가 경찰관이 되다니, 이럴 수가! 멋지고 늠름한 경찰관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에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건 요술 배지인가 봐! 자신이 경찰관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는 않았지만 현이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지요. 그때였어요. 이걸로 만들어도 아이들은 잘 모를 테니 괜찮을 거야! 학교 앞에서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재료로 빵을 만들어 파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니, 저런! 가슴에 달린 배지를 내려다본 현이는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솟았는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주머니!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파셔야죠! 아유, 죄송합니다, 경찰관님! 만약 아이들이 이 음식을 먹고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마음에만 담아두고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던 말들이 속사포처럼 튀어나왔어요. 내게 이런 용기가 있었다니? 현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아이고, 경찰관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재료로 만들어 팔도록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꼭 약속하신 겁니다. 예, 그럼요. 고맙습니다, 경찰관님. 현이는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한 번에 뻥 뚫린 듯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배지를 다니까 용기가 막 샘솟는 것 같아. 현이는 정말 경찰관 아저씨처럼 발걸음도 씩씩하게 걸었어요. 꼬마야, 너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저요? 그래. 아이고, 보들보들 아기살이네. 예, 아저씨가 예쁜 옷이랑 머리핀 사줄 테니 같이 갈까? 왜요? 아저씨는 내가 딸같이 예뻐서 그래. 같이 가자. 그치만 엄마가 낯선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괜찮아. 엄마도 잘했다고 하실 거야. 어서 가자. 아저씨는 여자아이의 소매를 잡아 끌더니 차에 태우려고 했어요. 아니, 저 아저씨가? 그 광경을 목격한 현이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휙 바람처럼 뛰어올라 낯선 아저씨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어요. 아이를 함부로 만지고 데려가려 하다니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경찰관이다. 저는 그게 아니라... 으아! 으아! 거기서요! 으아! 아저씨, 어딜 가시려고요? 으아! 으아! 어서 경찰서로 갑시다. 꼬마야, 괜찮니? 네, 경찰관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소연아! 엄마, 나쁜 아저씨가 자꾸 차에 타라고 했는데 경찰 아저씨가 막 혼내줬어. 그래?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이고, 경찰관 양반 정말 멋지구려. 네? 고맙습니다. 늘 소심하고 용기가 부족했던 현이는 자신이 정말 대단해진 것 같이 어깨가 우쭐해졌어요. 이게 다 꿈이었단 말이야.
아이, 참. 멋진 경찰관이 되어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던 자신의 모습이 모두 꿈이었다고 생각하니 현이는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이거 배지야. 배지가 정말 있었어. 꿈이 아니라고. 다음날 하굣길에 현이는 다시 지훈이를 만났어요. 힘이 세 보이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지훈이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지요. 너 가진 돈 모두 내놔. 지금 내가 몹시 배가 고프거든? 그렇지? 그럼 뭐지 배고프지. 이게 전부야. 돈은 없어. 에게 이게 전부라고? 참다 못한 현이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침을 삼켰어요. 너희들 그만둬. 넌 상관 말고 그냥 가. 너희들 나쁜 짓은 그만둬.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혼낼 거야.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실걸? 현이는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떨지도 않고 또박또박 말했지요. 뭐? 너 정말 선생님 오시네. 너 다음에 보자. 얼마든지. 현이야 고마워. 고맙기는 저 녀석들이 나쁜 짓 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인걸. 모두 피하기만 했는데 나를 도와주다니 정말 고마워. 아니야, 이 배지 덕분이지. 경찰 배지네. 응, 내 꿈은 이제부터 경찰관이거든. 경찰관이 되려면 불의를 보고 절대 참으면 안 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괴롭혀서도 안 되지. 그렇구나. 정말 대단해, 현이야. 고마워. 어서 가자. 응. 지훈이의 손을 잡은 현이는 뿌듯함으로 가슴이 마구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꼭 훌륭한 경찰관이 될 거라고 다짐했답니다. 현이 손에 꼭 쥐어진 배지가 햇빛에 반짝 빛나는 걸 보셨나요? 세상에 없던 매치, 그 기적을 직관하라. 넥슨 아이콘 매치. 목 건강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매일 하루 10분. 이 방법으로 목 겨닌 스트레칭하면 놀라운 변화가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한 작은 마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며 살아가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에게는 총명하고 씩씩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소녀는 인형놀이나 바느질 놀이보다는 칼싸움이나 말 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도 그러한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일을 열심히 돌보시던 어머니가 그만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딸에게 자신이 지니고 계시던 유리구두를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그 구두를 안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슬픔이 사그라질 무렵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새엄마는 게으르고 거울 앞에서 모양만 냈어요. 또 다른 사람이 가진 물건은 다 갖고 싶어하는 아주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새엄마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중 첫째 언니는 성질이 매우 고약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도 할 필요가 없는 일도 일부러 만들어서 남에게 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언니는 소녀를 잘 돌봐주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온 후 소녀의 생활은 하루 종일 땔감을 마련하고 우물에서 물을 깃고 아궁이의 질을 매일 치워야 했기 때문에 매우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죄를 지우느라고 제투성이가 된 소녀를 새엄마와 큰언니는 제투성이라는 뜻의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항상 공부와 칼싸움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힘이 들 때마다 신데렐라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리구두를 쳐다보며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신데렐라가 하루의 일을 끝마치고 자려고 할 때 새엄마와 큰언니가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신데렐라, 며칠 후에 왕자님이 시찰차 마을에 오신다는데 파티에 걸고 나갈 목걸이를 사오너라. 했습니다. 그러나 목걸이를 사려면 읍내까지 나가야만 하고 읍내로 가는 길은 매우 멀고 험한 길이었어요. 신데렐라는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엄마가 시키는 일이라서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을 나와 읍내로 향하는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읍내로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하는데 그 산에는 굉장히 사나운 늑대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늑대는 가끔 이 동네에 내려와 농과 밭을 못쓰게 만들고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겁내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가 이 늑대를 피해 무사히 읍내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매일 전기나 에어컨을 끄지 않아도 월 전기 요금이 단지 5,000원으로 끝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원이 15년의 세월을 걸쳐 마침내 개발한 이 절전기 덕분에 국민 모두가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데렐라가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그 사나운 늑대는 결국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늑대는 금방이라도 달려들듯이 신데렐라를 노려보았어요. 늑대의 눈은 무섭게 번쩍였습니다. 이때 신데렐라가 혼자 밤길을 가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멀리서 뒤따라오던 작은 언니는 이 광경을 보고 어쩔 줄 몰라하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한편 신데렐라는 너무나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유리구두가 반짝이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신데렐라는 자신을 덮치려는 늑대를 향하여 옆에 있는 돌을 집어 힘껏 던졌습니다. 큰 신음소리를 내며 늑대가 쓰러졌어요. 신데렐라는 정신없이 읍내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산길은 신데렐라에게 너무나 무섭고 험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늑대가 쫓아와 등 뒤에서 달려들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만 읍내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새엄마가 시킨 목걸이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새엄마와 큰언니는 신데렐라가 늦게 왔다고 몹시 구박했어요.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죽은 늑대를 발견하고 늑대를 죽인 용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작은 언니가 신데렐라가 사나운 늑대를 돌로 쳐서 죽였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놀라면서 신데렐라는 용감한 소녀라고 다들 칭찬했습니다. 왕자님이 오시기 며칠 전부터 마을은 왕자님을 맞이하기에 몹시 부산했습니다. 신데렐라의 집도 마찬가지로 준비에 바빴죠. 큰언니와 새엄마는 신데렐라에게 심부름을 더 자주 시키면서 옷단장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큰언니가 왕자님에게 예쁘게 보여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기를 원했죠. 드디어 왕자님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은 왕자님을 좀 더 가까이서 보려고 서로 밀치며 앞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데렐라는 작은 언니와 열심히 칼싸움 연습을 하느라고 왕자가 마을에 도착한 줄도 몰랐어요. 왕자는 자신을 환영하는 떠들썩한 파티에서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멀리서 누군가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들 나를 환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놀고 있는 것은 누구지? 왕자는 괘씸하게 생각하며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소녀 둘이서 신이 나게 칼싸움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왕자는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고는 아니, 웬 여자아이들이 칼싸움을 하고 있지? 정말 우습군. 하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애들이 칼싸움을 하다니 차라리 고무줄 놀이나 하지 그래. 신데렐라와 작은 언니는 왕자가 하는 말에 몹시 기분이 상해서 칼싸움을 그치고는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겨루어볼까요? 신데렐라는 언니의 칼을 왕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일본은 절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일본의 부자들은 절대 놓아 남겨 나무로 만든 칼을 받아진 왕자는 너하고 칼싸움을 한댔자 내가 이길 것은 뻔하니 이 시합이 끝나면 다시는 이런 놀이를 하지 말아라. 보기가 흉하단 말이야. 자, 그럼 다치진 않게 조심해. 라고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배우고 언니와 익혔던 솜씨를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탁, 탁, 탁. 둘은 이쪽 저쪽으로 오가면서 서로의 솜씨를 겨루었어요. 둘 다 만만치 않은 상대였지만 점점 왕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데렐라는 땀을 뻘뻘 흘리는 왕자의 칼을 보기 좋게 떨어뜨렸습니다. 신데렐라가 이긴 것이에요. 왕자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신데렐라의 훌륭한 솜씨에 감탄하고 아까 비웃었던 말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정중하게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신데렐라와 작은 언니는 버릇 없이 군 것을 사과하고 셋은 근처의 풀밭에 앉아 재밌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이때 신데렐라는 마을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의 착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부터 왕자는 가끔 마을에 내려오기도 하고 신데렐라를 왕궁에 초대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돌아보고 고칠 점을 듣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새엄마 큰언니는 신데렐라를 시기하다가 어느 날 큰언니는 왕자를 만나고 돌아온 신데렐라 앞에서 신데렐라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리구두를 깨어버렸어요. 이것을 안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내쫓기로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유리구두가 없어진 것이 몹시 슬프기는 했지만 갈 곳이 없어 거리로 나가게 될 새엄마와 큰언니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들을 계속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새엄마와 큰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신데렐라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이제 신데렐라의 집에는 웃음꽃이 질 날이 없게 되었죠. 행복한 신데렐라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남을 도와주며 왕자도 오랫동안 서로 도와주는 오랜 친구 사이로 지냈답니다. 사자와 멧돼지의 화해. 몹시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물도 줄어들었습니다. 숲속의 샘물도 차츰차츰 줄어들어 평소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샘으로 사자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멧돼지가 역시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사자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물러서! 내가 물을 마실 거야. 당치도 않아. 내가 물을 마실 테다. 멧돼지도 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자와 멧돼지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마실 거야. 내가 마실 테다. 사자와 멧돼지는 있는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어.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아. 슬퍼해도 이제 모든 소용없단 걸. 바람이 불어오고 내 맘이 시려와도 널 다시는 볼 수 없니. Oh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날 꽉 안아줘. 너 없인 견딜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어. 사랑한단 말을 못했어. 미안해서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 떠날까봐 Come back to be my girl my girl. 오늘 밤 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나를 꽉 안아줘. 너 없인 견딜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 살며시 안아주고 싶어. 살며시 입 맞추고 싶어. 그대의 품에서 나 잠들고 싶어. Yeah yeah yeah. 스뚜뚜뚜뚜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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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정말로 정신이 나갔었나봐. 너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있다는 걸 알아. 슬퍼해도 이제 모든 소용없다는 걸. 바람이 불어오고 내 맘이 시려와도 널 다시는 볼 수 없니. Oh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날 박아놔줘. 신경 쓸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사랑한단 말을 못했어. 미안해서.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 떠날까봐. Come back to me my girl. My girl. 오늘 밤 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날 안아줘. 신경 쓸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살며시 안아주고 싶어. 살며시 입 맞추고 싶어. 그대의 품에서 날 잠들고 싶어. Yeah yeah yeah. 습득득득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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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정말로 정신이 나갔었나봐. 너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후회해도 이제 졌다는 걸 알아. 슬퍼해도 이제 모두 소용없다는 걸. 바람이 불어오고 내 맘이 시려와도 널 다시는 볼 수 없니. Oh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래요 돌아와. 날 박아놔줘. 넌 신경 쓸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사랑한단 말을 못했어. 미안해서.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 떠날까봐. 가슴이 마이걸 마이걸. 오늘 밤 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Yeah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래요 돌아와. 날 박아놔줘. 너 멈출 수 없어. 정신이 나갔어.
너의 품에서 난 잠들고 싶어 예예예 뚜뚜뚜뚜 따다나 뚜뚜뚜뚜 따다나 뚜뚜뚜뚜 따다나 이젠 정말로 정신이 나갔었나봐. 정신이 나갔어.